이건 헤드헌팅 자존심 문제입니다. 다들 좀 이 정도는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좌파더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지난번에 채용 전략이란 주제로 채용 채널을 늘려라 말씀드리면서 헤드헌팅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헤드헌팅사, 헤드헌터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직에 니즈가 있을 때 가고 싶은 기업의 포지션을 때맞춰 소개하는 헤드헌터가 여러분들한테는 최고의 헤드헌터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력은 한 번만 이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정보까지 헤드헌터한테 공개해야 되고, 또 꾸준히 내 커리어를 관리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믿고 의지할 만한 전문가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취준생,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현역 헤드헌터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헤드헌터한테 연락을 받으신 후에 그 헤드헌팅사를 좀 살펴보세요. 첫 번째로 그 헤드헌팅사를 살펴볼 때 어떤 요소를 보면 좋으냐? 직업안정법에 의한 합법적인 직업소개 사업장인가 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을 텐데, 모든 헤드헌팅 기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지역구청에 유료 직업소개업이라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 등록이 안 되어 있는 회사는 모두 불법입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 회사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등록번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로직의 등록번호가 적혀져 있지 않는 헤드헌터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등록번호가 적혀져 있는 회사든 모두 합법적인 헤드헌팅사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직업안정법 제18조, 19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헤드헌팅사라고 소개받았는데 홈페이지도 없고, 홈페이지는 있는데 이런 등록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회사들은 가급적 피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국가에서 인증한 여러 인증들이 있는데, 기업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 해당 분야의 ISO라는 인증들을 취득한 헤드헌팅사들은 너무나 좋은 선택입니다. 강력 추천하니까요. 그런 회사들은 믿고 프로세스를 맡기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그런 인증은 없습니다. 회사에 국가 인증이 있다라는 건 헤드헌팅 업무, 프로세스, 퀄리티 여러 분야에서 대표님께서 상당한 인적, 물적 투자를 한 기업이라는 거니까 안심하시고 이력을 맡기셔도 되고요. 또 그 안에 계신 헤드헌터 분들도 아주 탄탄한 교육을 받은 분들이실 겁니다. 이런 헤드헌팅사 대표님도 상당히 존경합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되기까지는 멀었는데, 저희도 국가에서 인증한 여러 인증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좀 전에 이야기한 내용하고 유사한데 홈페이지가 없거나 회사 메일 계정 없이 네이버, 지메일 이런 사설 메일들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여러 가지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판단되니까 회사의 홈페이지하고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최근에 아주 중요해진 사항인데, 이력서를 전달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이메일, 아니면 직접 만나서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이걸 서명 요청을 안 하는 회사들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서류 시트도 안 갖고 있는 회사들은 여러분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처리가 좀 미흡한 조직이니까 가급적 피하시면 되고요. 그런 회사에서 포지션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요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중요하냐? 여러분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할 거니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명을 요청하지 않는, 심지어
양식이나 시트도 없는 회사는 좀 가급적 피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포지션 제안 메일을 받을 때 헤드헌터와 대면 미팅할 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서명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 커리어를 직접 관리해주는 나의 커리어 주치의 헤드헌터, 어떤 헤드헌터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헤드헌팅 회사 선택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메모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했다가 이거 헤드헌터 분들한테 미움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링크드인으로 공지를 해가지고 무료로 헤드헌터 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그 3일에 걸쳐서 약 40명, 40분 정도의 현업 헤드헌터 지원자분들을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좀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좀 헤드헌팅 참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참 엉망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 중에 아직도 그대로 헤드헌팅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반성하십시오. 그때의 경험 때문에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건 헤드헌팅 자존심 문제입니다. 다들 좀 이 정도는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헤드헌터를 선택하면 좋으냐? 첫 번째, 이력서를 고객사에 지원하는 회사에 추천하기 전에 꼭 미팅을 요청하는 헤드헌터. 아주 기본인데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이력서만 가지고 그 포지션에 추천이 가능할까요? 통화 몇 분? 통화도 안 하는 새끼들도 있어. 가능한가요? 통화 몇 분으로? 자, 만나서 이 후보자가 어떤 니즈가 있는지, 이러한 경력을 쌓는데 어떤 스토리, 사연, 경력의 장점, 단점, 이직 사유, 확인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만나지도 않고 서류부터 추천한다. 이력서 받고 인사 담당자가 이분 어떠세요? 이분은 왜? 이분의 이직 사유, 성향은 어떠신지 여러 가지 물어봤을 때 헤드헌터가 직접 답변이 가능할까요? 공들여서 쌓아온 나의 이력서를 받으려면, 혹 받았으면 찾아와서 만나보는 게 기본이고 그 정도 성의와 적극성 정도는 있어야지 기본을 하는 헤드헌터입니다. 자, 후보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력서를 받아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전문가이며 또 신뢰가 가는 사람인지 등등은 알아보시고 이직을 하셔야죠. 헤드헌터가 날 만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더라도 꼭 만나기를 요청을 해보는 겁니다. 나 만나자고 하는 헤드헌터가 기본을 하는 헤드헌터입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 제안을 받으면 JD라고 해서 잡 디스크립션을 받으실 텐데 그 안내 메일을 보면 그 헤드헌터 수준이 보입니다. 포지션 안내 메일 보낸다고 해서 메일 받아봤더니 어디서 그냥 띡 긁어가지고 보낸 느낌. 이러면 성의도 전문성도 또 그 회사 그 포지션에 진행한 경험도 별로 없는 겁니다. 메일을 받았을 때 이 기업의 개요, 이 포지션의 오픈 배경, 포지션의 내용, 그 다음에 채용의 의도, 현재 그 조직의 상황과 구성. 자, 헤드헌터인 내가 당신한테 이 포지션을 제안하는 사유 정도는 정리돼서 이메일에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력서 달라는 사람이 이 정도 성의 없이, 이 정도 깊이도 없이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제가 작년에 헤드헌팅 교육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만나지도 않고 JD도 그따위로 보내냐고 하니까 바빠서래요. 시간이 없어서. 채용을 선착순으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포지션 많이 하지도 않으시면서 무슨 시간 타령입니까? 세 번째로 해당 채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고 또 질문이 있거나 문의사항을 전달했을 때 빠른 시간에 답변을 해주는 헤드헌터를 선택하면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런 헤드헌터들은 해당 기업 채용에 경험이 많은
헤드헌터라고 볼 수 있는데, 뭐만 질문하면 다 확인해보고 면접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그러고 기업 내부 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고, 이런 분들은 그 기업 채용을 진행해 본 지 얼마 안 된 분들이거나 혹은 처음 헤드헌팅 하신 분, 아니면 본인이 진행하는 포지션이 아니고 다른 분의 채용에 숟가락을 대고 있는 초짜 헤드헌터니까 피하시면 좋습니다. 해당 고객사와 오랜 시간 관계를 갖고 채용해온 헤드헌터는 거의 매일 해당 인사 담당자하고 통화하면서 현재 채용 사항이라든지 회사 분위기, 이번 채용의 내용,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등등의 정말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오랫동안 그 기업과 채용해온 분하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진행 전에 한번 여쭤보세요. 이 회사 몇 년간 채용해 오셨냐고. 오래 했다고 하면 그만큼 깊이 있고 남다른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 헤드헌터 분들 꼭 선택하셔서 좋은 포지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유사한데요. 나의 개인 정보를 소중히 다루는 헤드헌터,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도 소중히 다루는 헤드헌터입니다. 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서명해달라 요청하시고, 내 정보를 인사 담당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는 입이 무거운 헤드헌터. 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종이로 가져오니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입이 무거운 헤드헌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헤드헌터를 만났는데 그 헤드헌터가 어디에 누구, 또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또 누구는 어디에 지원했고, 그 사람 나 아는 사람이고, 떨어졌고, 남의 이야기, 가십, 소문,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마치 그런 이야기들이 본인의 네트워크와 나의 정보력으로 착각하고 막 떠드는 사람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야기도 다른 곳에서 떠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남 이야기 이리저리 전하는 헤드헌터 무조건 패스하시면 됩니다. 저도 피해자이긴 한데, 전 후보자도 아닌데 아주 제 얘기 많이 하고 다니는 헤드헌터 분 계십니다. 그만해라. 자, 다섯 번째, 요건 좀 선택사항인데, 구청에 등록된 직업 상담원이냐. 적법하게 운영되는 헤드헌팅사의 모든 헤드헌터는 직업 상담원으로 구청에 등록돼야 됩니다. 그런 분들만 후보자분들에게 채용을 소개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실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분이 재직 중인 헤드헌팅사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유료 직업 상담소 등록번호가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인 헤드헌터라면 아마도 합법적으로 등록된 헤드헌터일 겁니다. 근데 하는 짓이 좀 의심스럽고 못 믿었다 라고 하면 해당 구청 일자리과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인데, 후보자의 복장, 그 다음에 명함,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지 등등 일반적인 비즈니스 매너를 확인하셔서 어설프거나 못마땅한 분들은 패스하시면 좋고요. 맞다. 아주 가끔 듣는 얘기인데, 채용을 이렇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성사했을 때 금품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법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고액 연봉자들에 대해서는 소개료를 요청은 할 수는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이니까 혹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상당히 위험한 채용이 될 수 있으니, 건강하지 않은 채용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하고 또 주변 지인들하고 상의하셔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헤드헌팅 사업, 헤드헌팅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결국 기본과 해당 법규를 준수하는 헤드헌터가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기본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주변에 피해 사례가 좀 있습니다. 한편
또 이런 기본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너무나 잘하는 헤드헌팅 회사, 뭐 존경스러운 헤드헌터 분들 사실 더 많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영상, 이런 제 영상을 통해서 업계의 건강한 헤드헌터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또 헤드헌터 시장이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 이거 보시는 헤드헌터 분들 중에 뜨끔하시는 분 있다면 어서 개선하셔서 기본을 하는 건강한 헤드헌터로 거듭나시길 바라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 이직을 꿈꾸시는 분들, 취업을 염두하시는 취준생 분들은 건강한 헤드헌터들 만나셔서 피해 입지 않으시고 좋은 일자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난번 외국계 포지션 소개 마무리를 못했었는데 제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외국계 마케팅 그리고 리테일 마케팅 포지션에 대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마케팅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기대하셔도 좋고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